65번 가겠습니다. 컬링 선수 정지해 있는데 선수가 이제 스톤 밀었다는 거지. 선수가 스톤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는 F다. 힘 F 줬으니까 서로 같은 크기의 힘 주고 받아야겠지. 스톤이 선수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똑같은 충격량 주고 받아야 될 것이고, 여기 시간 t 있으니까 F가 일정할 때 T가 크다는 건 이제 충격량이 커졌다는 뜻이지.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질 것이고, 그래서 전부 다 맞다. 5번. 66번.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질량 똑같은 A와 B 질량 똑같은 거고, 쳐가지고 VA로 갔는데 정지했다 그랬지. 운동량의 변화, 총 운동량이 보존되면 되니까 당연히 VA랑 VB 질량이 똑같으니까, 얘도 M이고 얘도 M이니까 VA랑 VB는 당연히 같아야겠지. 같아야 총 운동량이 보존되는 거니까.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당연한 거고, 똑같고, 이제 이게 탄성 충돌이지. 질량 똑같고 속도 교환되는 거, 질량이 똑같고 속도가 교환돼야 운동량이 보존되는 거죠. 그 다음에 Q가 A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는 B의 운동량의 변화. 그 A에 작용한 충격량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A의 운동량을 말하는 거지. B의 운동량의 변화요? B가 받은 충격량이죠. B가 받은 충격량이 뭐야? 이게 이제 충격량이랑 똑같은 말이니까, 결국에 A가 받은 충격량, A의 운동량의 변화량, 결국엔 다 똑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5번 해주면 되겠다. 67번. 역시 간단한 문제. 막대로 공을 친 후 공의 속력. 그러면 이제 공의 속력이 크다는 건 뭐가 크다는 뜻이야? 운동량의 변화가 크다는 뜻이고, 충격량이 크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충격량만 비교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고, 공이 막대로부터 힘을 받은 시간, 그러니까 충돌 시간 t 말하는 건데, 나에서와 다 물었지. 나와 다. 충격량이 몇 대면? 충격량이 2대 1이야. 그러면은 힘도 시간이 만약 똑같으면 힘도 2대 1이면 될 텐데, 힘은 오히려 1대 2죠. 그러면은 여기는 4t, 여기는 t.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돼야 두 개 이제 곱했을 때 충격량이니까 충격량이 2대 1이 나오겠지. 그래서 받는 시간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길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4배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는 얘기고. 가와 다를 이용해서 자동차 가와 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가하고 여기 있는 다니까 어차피 지금 뭐가 똑같다? 충격량은 똑같은데 충격력이 1대 2가 나왔지? 왜 그럴까? 여기 걸린 시간이, 가에는 걸린 시간이 만약에 2t라면 나는 이제 충돌 시간 걸린 시간이 t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차피 같은 충격량을 받을 건데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면서 충격력을 줄이는, 그러니까 좀 안 아프게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맞는 설명이다. 5번 하면 되겠지. 68번. 저쪽으로 2m/s로 갔다가 0.2초 동안 충돌 시간 알려줬고, 반대 방향으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벽과 충돌하기 전이 벽 충돌한 후에 4배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하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된다는 건 질량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고, 속력이 2배가 됐으니까 제곱해가지고 4배가 됐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지금 충돌 전에는 2m/s였는데 충돌한 후에는 당연히 얼마? 1m/s라는 걸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평균 힘의 크기 물었지. 그러면은 이제 충격량 힘 곱하기 시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델타 P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방향이 있으니까 충돌 전에는 플러스 4, 오른쪽으로 4라는 운동량, 충돌 후에는 마이너스 2라는 운동량이죠. 그래서 델타 P가 얼마? 나중 운동량에서 빼기 처음 운동량,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이다. 근데 그게 뭐다? 힘 곱하기 시간인데 걸린 시간 아까 알려줬죠. 여기 0.2초. 그러면은 F가 얼마니? 30 나오는 거죠. 이제 크기 물었으니까 30N이다. 그래서 4번. 69번. 또 기본적인 문제. 3V로 갔다가 V로 튀어나오고, 2V로 갔다가 2V로 튀어나오네. 기억. A의 속도 변화량은 2V다. 아니죠? 이제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V, 플러스 3V니까 2V가 아니고 4V만큼 변했다.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단순한 거죠. 이제 질량 있으니까 속도 변화에다가 질량만 곱해주면 운동량의 변화가 되는 거니까, 얘는 왼쪽으로 4mv만큼 변한 것이고, 얘는 충돌 전에 오른쪽으로 4mv, 충돌 후에는 왼쪽으로 4mv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8MV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맞다. B는 벽에 탄성 충돌을 했다.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해줬죠. 이거 설명해줬지. 탄성 충돌은 뭐 가까워지는 속도 분의 멀어지는 속도 이거지. 그죠? 근데 그게 뭐다? EV와 EV가 똑같죠? 그러면 이제 반발계수 2가 1이 되면서 탄성 충돌이 된다. 그래서 5번 70번 문제 조건에 질량이 같은 자동차라고 했지. 그래서 질량이 어차피 둘 다 M으로 어떤 값이 있다. 똑같다. 근데 이제 속력이 30으로 똑같지? 그럼 무슨 말? 질량도 똑같고 속력도 똑같으니까 처음 출발할 때 이 친구들의 운동량은 똑같다. 그런데 속력이 쭉 가다가 0이 되는 게 0.08초. 그 다음에 B는 가다가 0이 되는 게 그지? 0.06초. 당연히 B가 더 걸린 시간이 조금 걸렸구나. 멈출 때까지. A는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렸구나. 이 얘기지. 근데 어차피 운동량이 똑같았으니까 결국에는 멈춘다는 거 아니야? 결국엔 멈추니까 누가 똑같다는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고 그것은 충격량이 똑같다. 그런데 뭐 FT인데 그죠? 이 시간이 지금 하나는 좀 길고 하나는 조금 짧다. 그러면 F가 얘는 좀 작을 것이고 얘는 좀 F가 커지겠네. 충격력이. 기억에 A에 작용하는 R자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자동차는 충돌하면서 지금 앞으로 이제 계속 쏠려 가다가 결국 멈추는 거지. 근데 R자임이라고 하는 건 가속도의 방향, 즉 누구 방향? 속도의 변화량의 방향이지. 결국에 이제 자동차가 느려지는 거니까 가속도는 왼쪽, R자임도 당연히 왼쪽이지. 그래서 틀렸다.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어차피 M 곱하기 30, M 곱하기 30에다가 0, 0. 무슨 말? 똑같다는 얘기지. 변화량은 똑같다. 평균 힘의 크기는 아까 얘기했지? 시간이 지금 하나는 길고 짧기 때문에 충격력은 작고 커진다.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72번 뭐 힘 시간 그래프 나왔지. 그럼 볼 것도 없이 여기 이제 면적, 이 면적이 뭐겠어? 운동량의 변화량 혹은 이제 충격량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 근데 계산해 보니까 얼마입니까? 0.2인가? 이게 이제 0.2만큼 변했다. 여기 나와 있네요. A가 B에게 주는 충격량이나 B가 A에게 주는 충격량은 무조건 똑같다. 그죠? 같은 크기의 힘을 주고받고 같은 시간 동안.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고, 이거는 이제 B가 받은 해라이라고 바꿔도 맞는 말이지. 충돌의 B의 속력. B가 지금 받은 운동량의 변화가 0.2지. 근데 질량이 얼마라고? B의 0.2 곱하기 어떤 속도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1m/s 맞다. 탄성 충돌다라고 했습니다.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건 뭐죠? 가까워지는 속력, 멀어지는 속력이 같은 거. 지금 가까워지는 건, 둘이 가까워지는 건 2m/s로 가까워졌는데, 어디 있습니까? 딱히 뭐가 없네요. 조건이. 힘의 질량, 그럼 이제 운동량 번호를 계산해 봐야겠네요. 뭐, 충돌하고 나서 멈췄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더니 딱히 그런 건 없고, 그러면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은 0.1 곱하기 2, 그 다음에 충돌 전에 B의 운동량은 없지. 지금 이게 뭐야? 충돌 전 운동량. 충돌 후는 어떻게 됩니까? 이 A의 충돌 후의 속력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0.1 곱하기 어떤 VA, 충돌 후 A의 속도, 그 다음에 플러스 B는 아까 얼마? 0.2만큼을 받았으니까 충돌 후 운동량은 0.2가 되겠지. 물론 속력은 아까 1m/s라고 구해놨고, 아무튼간 이거 계산을 해주면 0.2 0인가요? 0이네요. 그죠? 그럼 VA는 0이었구나. 충돌 후 A의 속력은 0이다. 그러면 둘이 가까워지는 속력은 2인데 멀어지는 속력이 1로 A가 멈췄고 B가 1로 멀어지니까, 그래서 탄성 충돌이 아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제 비탄성 충돌이다. 가까워지는 속력과 멀어지는 속력의 B가, 그죠? 그걸 반발계수라고 하지. 그 반발계수가 1일 때 우리는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반발계수가 1보다는 작고 0보다 큰, 지금 이와 같은 경우죠. 2로 가까워졌다 1로 멀어졌으니까 반발계수가 지금 2분의 1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면 된다. 만약에 계산해봤더니 2가 0이다. 충돌 후에 한 덩어리가 된다.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3번 해주면 되겠다. 73번 또 뭐 비슷한 문제지 계속. 그래서 이제 그래프 힘과 시간 그래프 나왔으니까 면적이 충격량일 것이고, 근데 이제 질량이 저 속에 타고 있는 인형이라고 나와 있지. 저 인형의 질량이 좀 다르대요. A 질량이 더 무겁대. 그런데 면적이 같답니다. 결국에 무슨 말? 면적이 똑같다는 건 서로 이제 A와 A 인형과 B 인형이 받은 충격량이 똑같다는 얘긴데, 근데 A도 결국엔 멈출 거고 충돌하고 B도 결국엔 멈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가 B보다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운동량의 변화가 충격량인데 그 충격량이 똑같다는 건 얘의 속력이 좀 느렸고 얘는 속력이 조금 더 빨라야, 그지? 그래야 질량이 좀 더 크면서 질량이 작으면서도 같은 운동량의 변화가 생기겠지. 충격량은 면적이 똑같다 했으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지. 그 다음에 충돌 전 자동차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맞지? 그래야 이제 질량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지? 질량이 큼에도 불구하고 같은 운동량의 변화가 나온다. 인형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는 이건 그래프에 나와 있잖아, 그지? 여기 A의 평균 힘은 대충 봐도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B의 평균 힘은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지? 그래서 얘가 더 크다. 맞는 얘기지. 5번. 74번. 역시 또 운동량 보존 문제. 그래서 MV0로 갔는데 정지에 있던 애랑 부딪혔던데 뭐 이제 이게 뭐 A가 B로부터 받았던 B가 A로부터 받았던 충격량이 지금 2분의 3 MV0 이게 지금 운동량의 변화겠지. 물론 A는 왼쪽으로 저만큼의 충격량을 받았을 것이고 B는 충돌하면서 오른쪽으로 저만큼의 충격량을 받았겠지. 방향은 이제 반대라는 얘기지. 아무튼 충돌 전후 A의 운동량의 변화는 A의 운동량이든 뭐 B의 운동량의 변화든 이 2분의 3 MV0만큼인 거지. 그래서 이거는 2분의 3 MV0만큼. 이게 그래프 면적이 충격량이자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충돌 후 A와 B의 속력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A는 지금 처음에 충돌 전에 MV0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충격량을 왼쪽으로 2분의 3 MV0만큼 받았어. 이만큼의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이제 충돌 후 A는 왼쪽으로 2분의 1 V0로 가야 여기에 질량을 곱해주면 뭐가 돼? 2분의 1 MV0라고 하는 충돌 후 운동량이 되면서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차이가 요만큼, 그지? 요만큼 나오는 거지. 마찬가지로 B도 마찬가지야. 정지에 있었는데 2분의 3 MV0만큼 받았다는 거는 정지했다가 이만큼이 됐으니까 이만큼이 변한 거지. 근데 질량이 얼마? 3M짜리? 따라서 질량 3M에다가 얼마의 속도를 곱했길래 이런 이제 운동량이 나왔느냐? 그러니까 2분의 1 V0겠지. 그래서 똑같다. 속력이니까 방향 신경 쓰지 말고 똑같다고 해주면 되겠지. 디귿 충돌 후 A와 B의 운동량의 합의 크기는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량이 충돌 후의 운동량의 총량과 같아야 되지. 그래서 이거 EMV0가 아니고 그냥 MV0다. 이게 운동량 보존이지. 75번 역시 간단한 문제. 충돌 전에 운동량은 4 플러스 4만큼 얘는 없었지. 근데 뭐 힘시간 그래프 면적 3 뉴턴세크 이게 뭐야? 충격량이지. 그래서 뭐 3만큼을 받았다. 당연히 A는 왼쪽으로 B는 오른쪽으로 3씩 이제 운동량이 변할 것이다.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4고, 그지? 충돌하는 동안 B가 받은 충격량은 이거 A가 받든 A든 B든 똑같은 거지. 그래서 3이다. 충돌 후 B의 속력은 정지했던 2kg짜리 물체가 오른쪽으로 3만큼의 운동량의 변화가 생기려면 나중 운동량이 이제 3이 된 거고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질량 2에다가 속도가 얼마냐? 이 얘기지? 속도는 얼마? 당연히 2분의 3 m per sec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틀렸다. 기억니은 3번. 76번. A는 3V로 갔다가 V로, B는 2V로 갔다가 V로.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이 얘는 4V, 물론 왼쪽이고 얘는 3V만큼 변했지. 그랬는데 면적이 충격량일 텐데 B가 A보다 더 크다. 근데 B가 속력이 3V밖에 안 변했는데도 충격량이 더 크다는 건 B의 질량이 더 A의 질량보다 더 커야 말이 되겠지. 여기 있네요. 디귿은 맞다. A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2V다. 4V죠. 아니고 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면적이 더 넓다 했으니까 B가.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그래서 2번. 77번. 역시 간단한 문제야. EM으로 질량 EM, V0로 가다가 면적, 충격량, 그지? 운동량의 변화량 해주면 되고, 뭐 정지했던 게 갔으니까 처음에 이제 충돌 전에 운동량의 총 EM, V0. 그러면 이 EM, V0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총 3M짜리가 움직이는데 EM, V0라는 운동량이 유지가 되려면 당연히 충돌 후의 속력은 얼마가 돼야 돼? V'이라고 할까? 이것은 3분의 2 V0여야 여기다가 얼마? 3M을 곱했을 때 EM V0가 그대로 나오지. 그래서 맞다.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 B가 받은 충격량 무조건 똑같아야 되지. S는 지금 충격량이자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뭐 B를 생각하든 A를 생각하든 상관없는데 아무튼 이제 B를 기준으로 보면 질량 M짜리가 있었는데 정지에 있었다가 속력이 얼마? 3분의 2 V0가 됐다는 거. 이거 자체가 뭐야? 이거 자체가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이지. 그래서 3분의 2 MV0 이렇게 해야 되겠네.
78번. 달걀이 스펀지에 가서 부딪히더니 안 깨지고 튀어나오고 시멘트 벽에선 깨졌다. 전형적인 문제지 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EMV라는 운동량으로 갔는데 나중에는 오른쪽으로 MV로 튀어나왔다.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 즉 충격량이 얼마? 3MV만큼이다. 이런 거지. 얘는 이제 EMV로 가다가 처음에 EMV로 가다가 멈춰버렸으니까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자 충격량이 EMV겠지. 크기만 따지면 왼쪽이고 방향은 왼쪽이겠지. 충격량은 오른쪽이지. 맞네요. 충격량 오른쪽이고 운동 방향이 왼쪽이었다가 충격량은 오른쪽으로 받은 거고. 가에서 달걀이 감소한 운동 에너지는 계산해주면 되겠죠. 뭐 처음에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계산해주고, 그다음에 나중은 v로 튀어나오니까 운동 에너지는 방향이 없으니까 2분의 1 mv 제곱 하면 당연히 이 값이 나오겠구나. 달걀이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이지? 여기 있네. 이거 3mv고 이거는 2mv니까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겠고, 디귿 달걀이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 평균 힘, 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가 같은 경우는 충격량 3mv를 걸린 시간 여기 있네. 2t 요거고, 나는 충격량이 2mv인데 걸린 시간이 t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2t분의 mv만큼 차이가 나네. 그래서 맞다 해주면 되겠다. 79번. mv로 가고 2mv로 갔다. 결국엔 뭐한다? 충돌하여 정지한다 그랬죠. 정지한다 그랬으니까 운동량이 mv였다가 0이 되는 거고, 얘는 운동량이 처음에 2mv였다가 0이 되는 거다. 당연히 어때? b가 더 운동량의 변화가 크고, 그 다음에 면적은 x가 y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가 b고 얘가 a구나 이렇게 하면 되고, 뭐 기억 맞는 얘기죠. 니은 A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MV만큼 달라진 거지. 그래서 MV가 맞다.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 평균 힘은 뭐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MV 나누기 걸린 시간 여기 있네. ET0. 그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EMV만큼 변했는데 걸린 시간 여기 T0. 그래서 4배다. 80번. 뭐 똑같습니다. 질량 속도 해가지고 MV로 가고 있었는데 충격량을 3분의 5 MV만큼, 당연히 충격량을 받는 방향은 왼쪽으로 받았겠지. 자동차는 벽은 오른쪽으로 받았을 것이고, 같은 크기의 운동량의 변화, 충격량을 7t 모든 충돌이 끝난 다음이지. 그러면은 MV로 가던 애가 3분의 5 MV만큼 반대로 받으면 당연히 얼마? 나중 운동량은 3분의 2 MV니까 그지? 오른쪽으로 뭐 3분의 3 MV로 가던 애가 왼쪽으로 3분의 2 MV로 나오면 3분의 5만큼 변하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맞고, 여기 충돌하는 동안 A의 운동량의 변화, 이거 충격량이죠. 3분의 5 MV 그냥 그대로 이게 충격량이자 운동량의 변화. 그 다음에 벽이 A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는 당연히 이 충격량 3분의 5 MV를 뭘로 나눠주면 됩니까? 걸린 시간 여기 5t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래서 맞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여기 있네. 4번. 82번. 질량이 똑같답니다. 그지? 질량이 똑같고 속력도 똑같네. 와, 어차피 정지한다는데 와, 뭐 다를 게 없네요. 근데 다만 이건 단단한 벽이고 이거는 고공판이어가지고 얘가 좀 충돌 시간이 짧고 얘는 충돌 시간이 길겠지. 그래서 이제 충돌 시간이 긴 이 친구가 B고 충돌 시간이 짧은 이 친구가 이제 A 그래프가 되겠다. 그래서 X는 B에 해당한다. 틀렸지. 기억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루는 면적, 뭐 충격량이지. 운동량의 변화 어때? 어차피 MV에서 0 MV에서 0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 A, B가 각각 충돌하는 동안 수렴에 작용하는 평균 힘, 당연히 누가? A가 B보다 크다. A는 요 정도, B는 한 요 정도. 그래서 틀렸다. 1번. 83번. 문제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뭐 M짜리 나와 있고, 여기 그래프 누구 건지 다 알려줬지. 그 다음에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루는 면적 A가 B의 2배다. 그러니까 충격량이 2배다. 운동량의 변화가 2배다. 그러려면 A는 지금 운동량의 변화가 얼마? 오른쪽으로 EMV0였다가 왼쪽으로 EMV0니까 A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방향 왼쪽일 것이고 크기는 4mv0다. 그러면 B는 운동량의 변화가 2mv0가 되면 되겠지. 그러면 mv0로 왔다가 다시 어떻게? mv0로 나가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 V가 얼마다? v0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2분의 1 빼야 되죠. 우리는 뭘? V랑 v0가 똑같다는 걸 알아냈다.
뭐 C는 여기도 2V라고 돼 있지? 근데 방금 우리 뭐 이거 둘이 똑같다며. 그래서 결론적으로 2V0, 그럼 얘도 튀어나온 건 2V0. 그래서 C도 운동량의 변화량은 4mV0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지. C의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루는 면적 방금 구했네. 4mV0. 근데 얘는 4mV라고 그랬네. 근데 어때? 똑같다고. 그래서 괜찮구나. A와 C가 각각 벽과 충돌한다고 하면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당연히 뭐 하면 돼요? 이거 운동량의 변화량을 뭘로 나눠주면 된다? 걸린 시간. 근데 A는 여기 T0, 그다음에 C는 여기 이 T0, 그죠? 그래서 2대 1이다. 그래서 4배가 아니고 2배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2번 84번 역시 비슷한 패턴 뭐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뭐 여기 시간도 다 알려줬고, 그죠?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도 알려줬고, 기억, 수레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랑 B 중에 누가 더 작냐? A랑 B 중에 A가 작네요. 그래서 맞다. 충돌 후 수레의 속력은 C의 속력보다 크다. 충돌 후 속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얼마나 운동량의 변화가 심했냐 보니까 A와 C를 보니까 A는 1.3, C는 1.2, 그러니까 A가 더 크겠네. 그래서 맞다. 수레가 받은 평균 힘 똑같죠? 운동량의 변화를 뭘로 나눠주면 돼? 시간으로. 그래서 이렇게 시간으로 나눠주면 이게 뭐야? 전부 다 이제 충격력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무튼 B랑 C 비교하라 했네요. 그러면은 뭐 T분의 1.5, 그 다음에 2T분의 1.2, 그럼 이거 통분하면 2T분의 3이 되겠네. 그래서 둘은 2분의 5배 맞죠? 5번 87번으로 가야 되네요.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거고. 87번 M, 10M 자동차의 질량이 이제 M과 10M 1대 10, 그 다음에 속력은 10대 1. 그럼 뭐 얘의 운동량과 얘의 운동량은 같은 거니까 당연히 충돌 후에 어떻게 됩니까? 멈추겠네. 여기 있네. 충돌한 후 정지한다. A의 운전석에는 알파 더미가 그 뭐죠? 그 충돌 실험하는 인형 말하는 거야. 더미. 귀엽지 이름이. 하여튼 뭐 알파 있고 베타가 있다. 근데 질량이 어떻다? 질량이 똑같다. 그럼 이제 이 알파 더미 알파는 질량이 m인데 속력은 10v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멈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가 돼? 그대로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지. 더미 베타는 질량이 똑같이 m인데 속도가 v랍니다. 그랬다가 또 뭐가 될까? 나중에 충돌 후에는 멈춘다. 그러니까 이게 더미 베타의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면 이제 그게 곧 충격량인데 충격량 자체가 어떻게? 10대 1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기억, 알파가 베타보다 충격량이 크다. 맞다고 하면 되고. 평균 힘 물었지? 근데 아까 걸린 시간이 뭐 여기 있었잖아. 알파가 베타 10배다. 이거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10t. 이거는 t. 이렇게 나눠주면 평균 힘 자체는 어때? 똑같다.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 볼 것도 없네. 무조건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1번 89번 역시 둘이 이제 당연히 같은 크기의 힘을 주고받았을 것이고, 그죠? 같은 시간 동안 힘을 작용했겠지. 그래서 무슨 말? 얘의 운동량이 같고 방향이 반대여서 결국에 총 운동량의 합은 0이 된다. B의 질량이 얼마냐고 물었지. 그럼 이제 A의 운동량이 여기 속도 나와 있고 질량 나와 있으니까 MV만큼. 그러면 B도 이 MV랑 똑같은 운동량이 나오긴 해야 되는데 일단 질량을 모르니까 MB, VB 이렇게 잡고, 당연히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아무튼 그러면 식을 써봅시다. 뭐 MV가 똑같다. 근데 MV는 뭘까요? 이제 여기 걸린 시간을 T라고 보면 얘도 똑같은 시간 동안 갔을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통과하는 순간 B도 간다고 그랬으니까 시간이 똑같다. 그러면 이제 A에 대한 식을 조금만 더 써보면 질량 M에다가 걸린 시간 T 잘 모르지. 그 다음에 거리는 L. 이거 뭔지 알죠? 시간분의 거리. 아무튼 그렇고 이제 A 거고, B 거를 써보면 B는 마찬가지죠. 이제 나중 운동량이 MB, VB가 됐을 텐데 그것은 MB 그대로 써주고 VB는 뭐? VB는 같은 시간 T 동안 얘는 L2만큼을 갖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T분의 L1, 이 V 이렇게 잡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T는 뭡니까? V분의 L1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 넣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걸 넣어주면 결국에 MB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T 자리에 뭐를 V분의 L1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이건 뭐가 된다? MB 한 다음에 L1분의 L2V 이렇게 써지겠네. 맞죠? 이게 지금 오타가 난 건데 이게 지금 계산해볼까요? 아무튼간 B의 질량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는 이 운동량이랑 A의 그다음 B의 이 운동량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 속도가 V로 똑같이 맞춰졌으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말? 이 두 식으로부터 A 질량 M 자리와 B 쪽에 있는 그 MB의 L1분의 L2가 서로 같으면 되는 거지. 따라서 MB는 얼마입니까? L2분의 L1M L2분의 L1M이라고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맞다고 처리해 주시고 니은 Q에서 B의 속력은 얼마냐? Q에서 B의 속력이라고 하는 건 VB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VB니까 L1분의 L2V 여기 구해놓은 거 그래서 틀렸고 P에서 A의 운동량 크기 Q에서 B 당연히 똑같아야 총 운동량의 합이 0이 나오겠지. 같다 했구나. 같다. 그래서 이제 4번 해주면 되겠다. 91번 올해 소통 문제지. 올해 소통 문제고 조건 그대로 가져오면 될 것 같아. 여기서부터 힘이 작용해가지고 쭉 가다 멈췄다 지금 이거지. 그래서 그런 값도 해주면 되고 힘 나와 있고 질량은 A가 B 2배. 그러니까 A 질량 2M, B 질량 M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P를 지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힘을 받는 시간은 EF라는 힘과 F라는 힘을 받았는데 그지? 걸린 시간이 B가 2배다. 그럼 얘는 T라고 해주고 얘는 얼마? F 곱하기 2T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뭐? 힘 곱하기 시간 한 값은 운동량의 변화를 가져올 건데 똑같네. 그러면 이제 이 A와 B에 이런 힘을 받기 전에 운동량이 똑같았으니까 그죠? 똑같은 운동량의 변화를 가져와서 멈췄다 이 얘기지. 당연히 뭐가 돼? A는 V라고 치면 B는 속력이 2V가 돼서 속력이 1대 2가 돼야 운동량이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운동량의 변화를 겪어서 그러니까 충격량을 겪어서 똑같이 멈춘다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충격량은 EFT, FET니까 똑같이 EFT지. 그래서 같다고 해주면 되고 P에서 운동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EMV 속도는 다르지만 운동량은 같아야 되겠지. 등속도 운동하는 동안 속력은 A는 V고 B는 EV 이런 식으로 1대 2였으니까 맞는 설명. 5번 93번 어쩌고 나왔는데 여기 그래프가 A와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친구 이 두 명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알짜임이지. 당연히 무슨 말 얘네들은 지금 A랑 B는 이 줄이 자신을 당기는 힘 말고는 알짜임이 없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뭐겠어? A랑 B가 물체를 당기는 힘 이 친구가 EF랑 F였다 이 말을 돌려서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따지면 결국 알짜임을 잠깐만 써보면 A는 질량 M짜리인데 알짜임이 EF, C는 질량이 M짜리인데 이렇게 봤더니 왼쪽으로 역시 F, 그죠? 얘는 오른쪽이겠죠? 줄이 사람을 반작용이니까 오른쪽으로 당길 거라고. 그 다음에 B는 질량이 M짜리인데 여기 알짜임 역시 왼쪽이겠죠? 줄이 B를 왼쪽으로 당길 거니까. T일 때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란 얘기지. 속력은 A가 B의 2배다. 근데 A는 지금 M짜리, B는 M짜리. 근데 힘이 얼마? 알짜임이 2대 1이니까 가속도도 2대 1이었을 것이고 속도 변화량도 2대 1이니까 기억은 맞는 거고 0에서 2t까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0에서 2t까지 B와 C가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이거 뭐였죠?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내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는데 네모가 만들어지다니 띡. 이 친구 뭐다고? 충격량이다. 근데 충격량은 뭐다? 힘 곱하기 시간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힘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물체 전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묻는 거니까 반드시 알짜 힘이 준 충격량이다.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알짜 힘이 B하고 C는 어때요? 알짜 힘이 B랑 C라고 그랬죠? BC 여기 알짜 힘 F, C는 여기 F 똑같네. 그죠? 당연히 같다. 질량은 볼 필요가 없죠. 질량은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 질량이 없어 지금, 그지? 힘 곱하기 시간만 따지면 되는데 힘을 이제 주기 시작해가지고 같은 시간이 흐른 거니까.
디귿 이티일 때 A와 C의 운동 방향은 반대다. A는 어느 쪽으로? A는 줄이 어느 쪽으로 당겨? A는 줄이 이렇게 당기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C는 아까 R자임이 왼쪽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겠네. 그래서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 R자임 작용하는 방향으로 가수도가 생겼을 거니까 A와 C는 반대다. 그 다음에 94번 힘과 시간 그래프 나왔어. 그럼 면적이 뭐? 면적이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 처음에 정지했는지 확인하시고, 처음에 가만히 놓은 후 정지했었다. 그래서 여기 이만큼의 이제 충격량, 즉 운동량의 변화량, 이 t초인 순간의 운동량이겠지. 이거. 그 다음에 이 t는 뭐겠어? 여기 면적 전체의 충격량을 받은 게 2t초인 순간의 운동량이 되겠지. 거기까지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면 여기 하나 그죠? 총 4칸이죠? 그래서 t초일 때까지는 면적이 하나, 면적이 1이라고 하면 2t초까지의 총 면적은 4칸이죠? 그래서 2번. 이거와 이걸 묻는 게 아니고, 그지? 여기서의 속력과 여기서의 속력의 비를 묻는 거잖아. 운동량의 크기. 그러니까 1대, 그죠? 요거 1대 전체, 이거 전체 1대 4 이렇게 해줘야지. 96번 가겠습니다. 96번 문제 잘 읽어야 돼. 처음에 물체는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랬는데 힘은 이제 왼쪽으로 주고 있다는 얘기죠. 힘을 왼쪽으로 주고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물체가 이제 점점 느려지다가 이쪽으로 아마 왼쪽으로 이제 가겠죠, 언젠가는. 근데 이제 그거를 언제 했냐면, 운동량의 방향은,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지, 0일 때하고 t0일 때 반대다. 이미 여기서는 이미 바뀌어 있다, 이미. 그리고 운동량의 크기가 이 t0일 때가 t0일 때의 4배다. 원래 이 면적만 가지고는 이제 1대 4가 안 나오죠, 당연히. 당연히 안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던 운동량이 있으니까 그거랑 반대되는 힘을 줬더니 그렇게 됐다, 그 얘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세워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아니다, 일단은 식을 이제 정석적으로 세워주면 뭐 이 면적이 뭐겠어? 당연히 충격량이죠. 충격량은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당기고 있으니까 충격량도 왼쪽일 거야. 그래서 처음에 물체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이 방향을 우리는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그 다음에 왼쪽을 플러스로 잡아보자고. 그래야 식이 아마 양수로 나오면서 편하게 나올 거야. 그래서 이제 t0일 때까지 식을 써보면 ft0 이게 뭐겠어? 이 면적이겠지, 그죠? 저 면적만큼의 충격량을 줬고, 처음에 오른쪽인데 마이너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뭐가 돼? t0인 순간에 운동량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마저 이 t0까지 마저 이제 힘을 계속 줬다고 생각하면 t0는 ft0-mv라는 운동량이었는데, 여기 이 사다리꼴의 면적만큼 더 더해지면 그게 얼마겠어? 2분의 3 ft0만큼 더해진 게 이제 ET0였을 때의 운동량이 된다고. 근데 문제에서 뭘 했습니까? 요거 전체, 요거의 운동량은 요거랑 비했을 때 1대 4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거기다 곱하기 얼마? 4 해주면 되겠구나. 이거식만 이제 이렇게 세울 줄 알고 조심해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2분의 3만큼 더해지는 거. 그렇게 해서 적어주면 되는데, 우리 이제 그렇게 해보시고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여기 처음에 MV0였는데 T0일 때하고 ET0일 때, 그러니까 아마도 오른쪽으로 MV, 그죠? 중간에 언젠가 속력이 잠깐 순간적으로 0, 그다음에 왼쪽으로 MV, 그다음에 여기서 얼마면 왼쪽으로 4MV, 그죠? 이렇게 잡으면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 2MV만큼,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 3MV만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2대 3, 무슨 말? 운동량의 변화는 면적이죠? 충격량? 그럼 여기의 면적과 여기의 면적이 2대 3 어때? 괜찮죠? 그래서 결국 여기 이 앞에 면적이, 그죠? 여기 이 면적이 얼마면 된다? 2MV만큼 변하면 되니까 F는 T0분의 2MV 해서 3번 골라주면 되겠다. 여러분들은 이제 요렇게 하는 것도 이제 기본적인 정석적인 풀이니까 요렇게 먼저 하시고, 혹시라도 좀 빨리 풀고 싶은 친구들은 내가 파란색으로 설명했던 것도 한번 보면 좋겠네. 97번 힘과 시간 그래프 나왔네. 힘과 시간 그래프 나오면 당연히
많이 연습했죠? 기울기를 구하면 시간분의 힘이 되고, 시간분의 힘인데 힘은 F는 MA니까, 그죠? 뭐 이거는 딱히 기울기를 할 게 없고 면적, 기울기는 필요 없고, 이거 힘 시간이군요. 면적이죠. 면적, 충격량, 이거 충격량, 이거 충격량. 그렇구나. 근데 밑에 이제 운동량과 시간 그래프니까 우리가 연습했던 거 시간분의 기울기는 운동량과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t분의 p, 이건 뭐 t분의 mv, 이건 뭐 이렇게 해서 묶어주면 ma. 그래서 기울기가 뭐다? R자임 F다. 근데 힘이 점점 증가하고, 힘이 점점 증가하다가 힘이 일정하죠.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거 기울기. 여기서는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거 4번이 되겠네. 99번 처음에 물체 운동량 4, 왼쪽으로 4. 근데 오른쪽으로 힘을 주고 있어. 느려지다가 오른쪽으로 빨라지겠네. 자, 기억 물체 속력이 0이 되는 시간. 그럼 이제 뭐 충격량을 오른쪽으로 4만큼 줘버리면, 처음에 운동량이 왼쪽으로 4였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를 4만큼 주면 속력이 0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게 좀 그래프의 기울기 면적이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이만큼 하면 이게 얼마예요? 2인가? 2죠? 조심해. 속력이 이만큼 줄어드는 거는 맞지만 지금 힘과 시간 그래프니까 이건 충격량이거든, 면적이. 그래서 운동량이 지금 4였다는 거 기억해야 되고, 쉽게 말해서 무슨 말? 면적을 4만큼 지금 반대 방향으로 작용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는 지금 면적이 2니까 아직 속력 0 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면적이 이만큼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3분의 2를 곱해주면 되겠네. 여기서 이렇게 해서 뭐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그래서 여기가 지금 3분의 5초, 그러니까 1초에 3분의 2초 더 더해진 거. 그럼 요 면적이 얼마가 되겠어? 3분의 2 더하기 3 하면은 2가 되죠. 그래서 2와 2 해서 이 처음에 운동량 마이너스 4를 다 까먹을 수 있다. 그래서 3분의 4가 아니고 3분의 5초다. 여기서 저때까지 우리가 받는 충격량, 이거 물체 전체, 이거 전체 면적 구하면 그게 충격량이죠. 여기 전체 그래프 면적, 전체 면적 구해프 이제 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지. 그러면 8 맞고, 4초일 때 물체 속력은 2m/s다. 전체 이제 충격량이 8이니까 왼쪽으로 4였으니까 8만큼 오른쪽으로 주면 나중에는 오른쪽으로 4라는 운동량, 이건 운동량이야. 속력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구한 거다? 질량에다가 어떤 속도를 곱한 걸 테니까 2m/s. 그래서 이것도 맞다. 그 다음에 100번 질량 M과 EM 1대2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은 같다. 그럼 충격량이 같다. 충격량을 같은, 그럼 운동량의 변화도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뭐 당연히 뭐 A가 이렇게 왔다가 A가 2V가 될 때 B는 V, 이런 식으로 속력이 2대1이 돼야 질량 곱하기 속도 했을 때 같은 운동량이 나오겠지. 그래서 충격량 같다. 속력은 2배다. 평균 힘의 크기는 B의 2배다. A에 적용한 평균 힘의 크기는 B의 2배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야? 어차피 충격량이 똑같을 건데 A는 시간이 t, B는 2t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평균 힘은 2대 1이 돼야 시간이 1대 2가 되면서 같은 충격량이 나오겠네. 그래서 5번 102번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같죠? 했던 거 같은데, 뭐 이렇게 분리가 되면, 그지? 분리가 돼가지고 튕겨나가면 같은 이제 충격량을 주고받아야 되니까 운동량이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똑같아야 되고, 얘는 그러면은 뭐 V로 튀어나왔으면 얘는 2V로 튀어나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멈추니까 속도 0이고 이것도 속도 0 되는 거야. 2V에서 0이 되고 얘는 V에서 0이 되는다. 그래서 0이 된다. 근데 뭐 저쪽 구간 뭐 D랑 ED, 거리가 D랑 ED네요. 그럼 걸린 시간이 몇 대 몇이 돼? 여기 평균 속력, 이 구간에서 평균 속력은 V지, 그지?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평균 속력이 얼마? V 더하기 0 나누기 2분의 2니까, 나누기 2니까 여기는 2분의 1V라는 평균 속력이 지금 뭐야? 2대 1이야, 그죠? 2대 1이라는 평균 속력. 근데 거리는 1대 2거든. 그러니까 총 걸린 시간이 몇 대 몇이 됩니까? 걸린 시간이 1대 4. 그러니까 여긴 t초 걸렸으면 여긴 4t초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런데 t초 만에 속도가 얼마큼 변했어요? 2V에서 0으로.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 얼마? t초 만에 2V만큼. 여기는 4t초 만에 V에서 0이 됐으니까 V에서 0. 그래서 4t초 만에 속도 변화량이 V,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가속도는, 여기는 이게 지금 가속도잖아, 그죠? 가속도는 8대 1이 된다.
8대 1이 된다. 질량이 m과 2m인데 어떻게 가속도가 8대 1이 되느냐? 그럼 여기 작용한 힘이 몇 대 몇이냐? 라고 했을 때 A에는 8F, 그죠? 그럼 여기는 얼마? 2F. 이렇게 작용하면 가속도가 8대 1이 되겠네. 그래서 4번 103번 굉장히 뭐 말이 많지. 처음에 A가 가다가 A가 얼마의 운동량으로 갔었겠지. 근데 이제 충돌하고 나서 A는 왼쪽으로 P, B는 오른쪽으로 4P. 그럼 두 개 합치면 얼마? 오른쪽으로 3P였겠네. 이게 뭘까? 처음에 충돌 전 A의 운동량이겠지. 보기가 있나요? 여기 있네요. 충돌 전 A의 운동량 3P죠.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아무튼 그 다음에 옆에서 2P 운동량으로 힘을 이제 당연히 왼쪽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 힘이 4P로 가던 B가 2P가 됐다는 건 이 힘을 받으면서 얼마큼이 감소? 2P만큼이 감소했다. 그게 뭘까? 힘 곱하기 시간 해가지고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 2P만큼, 이 얘기지. 근데 걸린 시간이 T라고? 그럼 뭡니까? T분의 2P겠네요. T분의 2P. 운동량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게 힘이지.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 답은 니은인 것 같죠? 나에서 속력은 A가 B의 2배다. 질량도 알려줬네요. B가 A의 4배. 그럼 A는 M, B는 4M 이랬다는 얘긴데, 그럼 여긴 속도가 얼마? V고 여긴 속도도 똑같이 V네. 그래야 운동량이 P가 나오고 운동량이 4P가 나오지. 질량이 1대 4고 속도가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에서는 B가 2P라며, 운동량이. 그럼 절반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럼 속도가 2분의 1 V. 그래서 나에서 A는 B보다 2배다. 맞다고 하면 되겠네. 105번. 수업 시간에 이제 104번 했었잖아. 104번 수업 시간에 했던 이거랑 이제 굉장히 비슷한 문제인데, 뭐 질량 일단 확인하시고, 어떤 시간 T가 되었을 때, 동시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여기 V면, 당연히 얘는 얼마? 이런 문제 익숙하지? 2분의 1 V다. 그렇구나. Q에서 B의 속력은 0.5V다. 맞죠? Q에서 A의 운동량, 그럼 속력을 알아야겠지? 근데 질량은 M인 건 알겠는데, 속력은 뭐? 처음에 정지에서 출발했나요? 이거 확인하셔야 돼. 정지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 정지에서 출발해가지고 거리가 1대 2면, 그죠? 알고 있지? 수업 시간 많이 했어.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은 2AS에서, 여기 S가 1대 2면, 나중 속력은 1대 루트 2. 그래서 1대 루트 2가 돼야 되는 건데, 여기 속력을 V라고 알려줬으니까 이 V에 비해서 여기는 얼마? 루트 2분의 1배 해주면 되겠지. 그럼 속력이 이거고 질량 M이니까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네. 루트 2분의 MV. 니은도 맞죠? R에서 A의 운동량과 Q에서 B의 운동량은 속력이 2대 1인데 질량이 1대 2가 되면서 운동량 자체는 어때? 같아지겠네. 5번.